안녕하세요. 지장주 유토마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코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할 주식은 네. 국내 주식인데 이게 이지케이텍이에요. 이지케어텍. 네, 이게 무슨 주식인가요? 일단 병원 ERP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병원 ERP라는 게 어떻게 그 되죠? 병원에서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병원 시스템? 전산. 병원 전산. 병원 정산. 네. 그럼 병원 정산이면 네. 주로 뭘 하는 거고요? 보통 뭐 환자 차트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 정보를 그러니까 공유하고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저장해주고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메뉴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일단 이제 스마트 스피럴 전산하는 걸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차트 같은 것도 옛날에 종이 차트 두고 다녔었는데 그것도 전산을 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런 걸 사업하는데요. 의료 정보화 시스템 해가지고 HIS 하스피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EMR에서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있고, 유지관리 보수하고요. 국내에서 최다 구축했고 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국 외에도 외국 병원도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강점은 이제 의료 IT 쪽에서, 이게 이지케어텍이 이제 비대면 진료 쪽 이제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보통 그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 프로그램 누적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뭐 진료 용어라든지, 그리고 각종 서식, 그리고 프로그램 뭐 종류, 이게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베스트 케어라는 거, 이거 제품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나 보면은 베스트 케어 1.0은 기록 의무 기록 차트가 없는 차트리스, 전표가 없는 슬립리스, 필름이 없는 거, 종이가 없는, 그러니까 다 전산화 된다 해서 각 시스템마다 연동이 되고, 그리고 이거 제품 자체도 미국에도 공급했다. 이게 특징이 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회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개가 있죠. 그럼 병원마다 쓰는 프로그램 다 다르겠네? 보통은 이제 크게 보면은 자체적으로 자체 프로그램 개발, IT 팀을 두고 이렇게 하냐, 아니면은 이지케어 때 걸 쓰냐, 아니면 외산을 쓰냐,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좀 전문화된 거가 있으니까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네. 그 기사인데, 미국 NI 커뮤니티 병원,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구축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 8개 기업에 오픈했다. 이런 기사이고요. 최근 매출 추이인데, 매출이 이게 그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23기 전체, 이제 3분기 기준 했을 때 340억, 그러니까 연간 1,000억이 나오기 쉽지 않고, 그리고 국내 매출 비중에 해외 매출 봤을 때 아무래도 해외 매출을 하지만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100억, 그러니까 반기에 100억, 6개월에 1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매출이 좀 처음 생겼네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장 시스템을 이제 자체 저장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장 자체를 돈을 받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매출이익 추이는 좀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라든지 좀 약간 경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영업이익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가 않아요. 이게 반기 기준 했을 때 거의 이거 매출을 많이 하는데 판촉비 뭐 들고 하다 보니까 뭐 남는 게 없네, 이런 느낌? 그래서 투자하기가 매출액이 얼추 1,000억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별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시가총액 잘 쳐봐야 1,000억대를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억에서 높아봤자 1,300억, 좀 빠지면은 700억 이 정도 될 거거든요, 보통. 그냥 재무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주요 이슈 사항들 IR 자료 보니까
이제 하반기 쪽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뭐 아니면 사우디 국방보건부 구축 계약 체결 시에 이게 10월에 있어요. 근데 요새 핫한 게 또 사우디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걸 사우디 쪽 병원에도 납품을 하는구나. 그리고 체결이니까 실제로 이제 공급판이 아 이거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옴시티 테마주로 이제 이지케어텍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오시티의 의료도 저희가 있나요? 있죠. 아, 네옴시티에 보면은 국방보건부잖아요. 무조건 도시에는 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의료 정보 시스템을 이지케어텍이 납품한다. 사실은 미국에도 했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 시스템이라면은 어쨌든 의료는 외국은 좀 민간이 좀 많이 하잖아요. 외국 자체적으로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음. 외국에서. 아, 그러니까 자체 민간 병원. 민간 병원이니까 그쵸. 그거를 굳이 민간 병원에서 저걸 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제가 말은 네오시티는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제가 거기 쪽에 의료체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 병원, 서울 병원, 그러니까 뭐 한양대 병원 각각의 이제 병원이 그러니까 전부 말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뚫은 것도 그냥 전부거든요, 국방. 사실 그래서 개별 보건 쪽 이제 개별 병원 접근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우디가 체계가 사실 개별 병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상한가를 올라가서 시가총이 1,500억이 됐어요. 메인 거래 소진율은 뭐 1%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차트가 엄청 이제 내려가다가 하루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낮지가 않아가지고 좀 부담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차트 자체가 가치가 좀 더 주기가 쉽지가 않다. 일단 오른 이슈로는 가장 근접은 강원대 병원에 100억 정도 규모를 공급을 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아마 사우디가 그래도 계속 이슈가 뭔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이지케어텍 사우디와 AI 주치 닥터 앤서 계약을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원격 의료 솔루션을 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이 이쪽에 하는 솔루션이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이렇게 수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대면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점차 멀리서 보고 아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수출한 거죠. 사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텔레닥이죠. 이게 비대면 쪽으로 시총 6조짜리 회사인데 별로 안 되네요. 아 그런가요? 미국 치고. 미국 치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텔레닥도 아마 적자가 많을 거예요. 이제 이런 원격 의료 쪽이 제 생각에는 이지케어텍의 그 경쟁사는 국내는 1위니까 미국 쪽 텔레닥과 이제는 그러니까 경쟁 목표를 잡고 같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이제 텔레닥 쪽 보면 결국에는 이지케어텍은 텔레닥 실적이랑 하는 걸 좀 같이 봐주면 좋아요. 이게 선진국 기업이니까. 네, 여기까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병원끼리 서로 정보 공유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차트를 남의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쪽 환자면. 아 그랬나요? 네. 제 알기로는 내가 이쪽 병원 갔다가 네. 저쪽 병원 가면 이쪽 병원에서 무슨 처방을 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 잘 모르시나 보군요. 제가 그걸 잘 봤는데 되는 거 같네요. 네. 그렇죠. 이제 궁금한 거 그거예요. 네. 이제 병원에서 CT, 네. MRI, 네. 뭐 이제 많잖아요. 핵팩 뭐인가? 핵팩 맞나?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촬영하는 게 엑스레이부터. 네. 그럼 이제 한쪽에서만 하면은 다 공유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 CT 한번 찍어본 적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 병원 갈 때 CT 찍은 거를 CD화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제가 제출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죠? 전 그래서 이 연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면은 굳이 내가 CD를 구워가지고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연동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선생님 제가 한번 그 동네 병원에서 물어봤는데 네.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네. 아 이제는? 네. 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과연 이게 돈지를
하긴 이건 좀 면도 안 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없기도 하니까 뭐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했겠죠? 그럼 관련 기업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기업은 EasyK택은 네. 괜찮은 회사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4,000원 시가 1,500억인데 제가 아는 이직했다가 13,000원에서 18,000원 와서 샀다는 회사. 안 괜찮은 회사군요. 그러니까 회사는 저희 알겠지만 저희 친구도 있었잖아요. 이직혜택에 1000 XS. XS? 있었어요. 네네. 아시는 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이직했지만은 지금은 좋은 회사입니다. 이쪽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 최강자로 거의 이런 비슷한 게 또 유비케어 정도 있고 SK 그룹이었나? 아무튼 회사 자체는 괜찮은데 발전 성과가 있나요? 좀 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인프라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가 사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50억에서 100억은 벌 것 같아요. 사실 못 벌 이유는 없는데 다만 그 정도 벌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영업이 아니고 시가총이 1,000억에서 한 1,500억 가기가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EasyK택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다음은 네. 해외 주식 홈디포 할 건데 이거 무슨 주식인가요? 홈디포는 거의 전통적으로 미국 소매주 중에 하나. 소매? 소매. 네. 소매면은 소매 이마트? 말고 마트. 이마트. 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이제 소비자 경기 볼 때 월마트랑 홈디포를 되게 많이 보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이게 시총이 436조로 이제 엄청 큰 주식이죠, 사실.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잡화점?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는. 큰일이네요. 여기 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력은 뭐냐면은 이게 생활 맞아요. 생활 가전 뭐 이런 식으로 생활 가전문화는 자기 집을 자기가 수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리모델링.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자기 막 주택 그죠, 구조잖아요. 다 알아서 집에 공구 상자 다 있고. 맞아요. 딱 그래서 뭐 톱이랑 여기서 문짝이랑 그런 걸 전구랑 이거 위주로 원래는 파는 회사입니다. 홈디포 그러면 홈은 집이고 디포는 대규모 창고라는 뜻이고 뭐 소비자들한테 좀 더 창고를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거고 홈페이지 보면 이제 자기 의존, 탄력, 복원력, 지치지 않는 긍정성이 홈디포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최대의 소매 체인 업체이고 미국 조지아주에 본사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생소한데 왜냐면 우리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어쨌든 전세를 보면 코스트코의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더하면은 뭐 하나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마트인데 여기 이게 배달 많이 준다. 이게 한 2% 주는 것 같아요 현재. 나쁘지 않네요. 네, 배당주입니다 이게. 역사 좀 보면은 한 40년 정도 되었고 이게 약간 주황색 쪽 하나랑 비슷해요. 이거 주황색 심벌로 해가지고 계속 이거 쓰고 있고 하나가 비킨 건가요? 하나 베꼈을 수도 있죠. 이게 어쨌든 홈디포가 이제 한 2,2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있네요. 맞아요. 이게 각국마다 좀 진출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멕시코 같은 데도 진출하고 근데 그럴 때는 좀 현지에 맞추긴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일단은 집수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쪽 나라가 좋아하는 화분이라든지 약간 좀 꼭 집에 국한될 필요는 없죠. 여기서도 다 가전도 팔고 그래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쨌든 멀티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창고용 매장. 창고용 매장이니까.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좀 실패를 했다고 해요. 거긴 실패하죠. 거기 마트도 실패하는데 뭐 말을 네, 도난 때문에 그런 건 그렇죠. 아닌데 아무튼 뭐 현지화에 적응이 실패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네 도난. 현지화 쉽지 않아요 중국은.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팔아요. 이거 다 눈치를 때 쓰고 막 이런 거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뭐 격한 제품들이 있죠. 무기로 쓸 수 있겠는데. 그렇죠.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공통 부분가 없어서 우리나라에도 잘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시총이 400조였는데 이제 매출은 한 200조 정도 하고 연간 30조 정도 맞네요. 네, 그렇죠. 연간 그래서 많이 남기니까 영업이 30조면은 뭐 시총 400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가장 홈디포 포인트는 아까 미국 소매 경기 볼 때 홈디포가 살아나면 실적이 잘 나오면 아 미국 소매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때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홈디포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나 이런 거가 좀 좋았다. 어쨌든 근데 이게 홈디포가 좀 좋았던 게 그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매 제품들이 다 가격 올라가지고 좀 역설적이게 홈디포도 마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는 그냥 무난하게 상승해서 그냥 이렇게 기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홈디포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묻어두는 주? 배당 수익이 2.3%거든요. 그리고 연간 30조씩 이익이다. 이 때문에 사실 장투 개념으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홈디포는. 그리고 모니터링 개념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미국 소매 경기 볼 때. 일단 무리수 안 두면서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주? 아, 네네. 그래서 한 300달러 정도에서 사고 파고 저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홈디포는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은 시황할 건데 네. 시황은 어땠죠? 저는 사실 좀 좋긴 했는데 지수가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다가 물론 금요일날 좀 빠졌죠. 대신 이제 좋아가지고 좀 추가로 들어갔거든. 조금 망했다.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늘상 그러죠 뭐. 한번 해보시죠 시황. 일단은 한 주간 오른 주들 보면은 이제 건설 우선주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동부건설 우선주, 코rum 글로벌 우선주에서 건설주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밑으로 기고 있었거든요. 기고 있다가 어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건설주가 한번 급등했죠. 모든 건설주들이 다. 근데 이제 급등했으니까 다시 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그날 이제 건설주를 10월달에 멈춰서 이제 자르다가 손절하다가 급등하길래 지금인가해서 좀 들어갔거든요. 네, 좀 들어가고 기죠 또. 나도 그랬어요. 예, 맞아. 야, 봤을 때 항상 이제 그런 그래도 나쁘지 왜냐면은 뭐 아직까지는 망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망해가는 건설사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사채를 해보시는 거 어때요? 사채? 사채. 요새 사채 금리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사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사채도 사채 업자. 그것도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이거 따면 되잖아. 지금 이제 오른 주식들은 그렇고 내린 주식들 보면은 위메이드가 여전히 조금씩 화폐 그 문제 때문에 가상화폐 하고 어떻게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세요? 위메이드요? 여기 시총이 아마 지금도 3조? 되게 큰 것 같아요. 크죠. 안돼. 그러면 사실 위메이드가 이슈 되기 전에 1조도 넘기 쉽지 않았어요. 그쵸. 위메이드 게임 대표 게임 그냥 창천 온라인 그런 거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제주 맥주 요새 이제 그 월드컵 테마주는 이제 빠지고 있다 이제는 끝물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긴 했지만 그래도 끝물이다. 일단. 끝물이죠. 네. 그리고 엔젤 이거 신규 성장주 그때 11,000원, 13,000원 이제 급등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주식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프레임 씌웠냐면은 단타 놀이터가 됐어요. 그 거래 대금 보면은 이게 1,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 그 기본 본인들의 주식 금액에 비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겨울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의류주가 이제 좀 올랐고 실제적으로 의류가 많이 팔렸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사야 되나? 추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신세계에서 해외 의류업체에 수입하는데 많이 내렸어요 사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 정도면 좀 안전빵 개념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보는 이 적정가 한 28,000원 정도는 무난하거든요. 시총이 이제 9,000원인데 뭐 이런 거 뭐 알렉산더 대왕 뭐 근데
해외 브랜드라서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알던 개념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물린 주식인데 이제 호전시라비가 중소형 의류주예요. 근데 보시면은 저 pH 이렇게 딱 나온 날 제가 거의 꼭대기에 거의 약간 들어갔거든요. 아니 이게 회사 나쁘지 않냐면은 PBR이 0.5에다가 퍼가 거의 3 이하예요 지금. 지금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자 이거 이 주식 많이 물리고 많이 그러니까 이익도 낮고 많이 있는 이익 못 냈고 손절 아닌가요? 손절 많은 많이 손절 아니에요? 호전 실업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주식인데 현재 개인적인 생각은 밀리면 솔직히 6천까지 밀릴 수 있는 6천원대 중반에 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차트가 저기 윗꼬리 한번 나왔잖아요. 버티면 또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통의 약간 배당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요? 네. 그냥 10억이면은 왜 이렇게 적지? 아 이게 저기 한번 저 터진 날 때문에 사람들이 잘 지켜보는 상태예요. 이게. 우쭐우쭐해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갈 건가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방향성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건설주 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은 사실은 아파트를 사도 그 중국은 금리 부담이 엄청나니까 건설주가 같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려서 건설주도 계속 악영을 받다가 미국이 금리를 그만 올릴까 이런 약간 뉘앙스. 그래서 건설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더기로 상승을 했는데 돈부란 태면서 그러니까 아침 땡 하자마자 거의 상가 찍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 오르나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또 하나 계룡건설 한번 담았다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올릴게요 하면은 낙골박나요? 사실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미국이 올려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금리 정책이 미국 따라가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이제 요새 집을 안 사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둔촌주공도 되게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주가 천양 맞나? 망할 거예요. 그냥 미분양이 날 것인가? 나 미분 나죠. 그래 개인적으로는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난다. 그럼 건설주가 경기가 좀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반 정도는 미분양 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설주 포지션 핵심은 둔촌주공이 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약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근데 만약에 둔촌주공이 완판이 됐다. 그러면은 기대감에 생뚱맞게 중소형 거래주 주식시장에서 건설주가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들 그릇이 주식 투자거든요. 관계 있는 듯 없는 듯 다 투자. 막무가내.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청약률 보고 청약률 이제 보면 기사 나올 거거든요. 그때 실시간 청약률 나오잖아요. 청약하나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왜 3년 후를 보지? 예? 청약하고 3년 후. 그 제일 작은 평 진짜 그 손바닥만한 게 거의 5억인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청약 당일날 청약률 조회를 해봐요. 그리고 1일 넘고 약간 괜찮은데 완판될 것 같은데 건설주 그럼 사보는 거죠. 아니 근데 물론 그 과정은 건설주가 전날까지 좀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전날 미리 올랐으면 답이 없고 나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당연히 12월 됐으니까 이제 슬슬 배당주 계속 언론에 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주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기사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계속 나올 거라서 그러면 전통적 은행 아니면 가스, 정유. 그럼 삼성 가나요? 삼성도 요새 들어와요. 삼성도 그렇고 사실 이제 배당주 치면 많이 나와요 주식들이. 그래서 조금 그래도 포트에 배당주를 편입을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관심 가져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둔촌주공 보고요. 그리고 배당주도 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월드컵을 그래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 관련주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 관련주를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잘 갔잖아요. 그죠? 재수가 졌죠? 네. 가나가 우리를 이겨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브라질이 이기고 다음 일본 8강이 갈 수 있나? 월컵 관련은 하지 말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브라질까지는 말이 안 되죠 사실. 왠지 토토하는 느낌이 솔직히. 토토 10만 원 한국 대 브라질에 그냥 한국에 주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토토가 됐네. 마치자.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었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